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신혼부부가 여우에게서 받은 신비한 호리병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게 된 세 번째 구멍의 진짜 의미 시작합니다.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어느 작은 고을. 매화라는 이름의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그녀는 남의 집 일을 해가며 하루 두 끼 겨우 풀칠하며 살았죠. 고기 한 점, 명절에나 입에 대는 형편. 잠도 오지 않는 어느 보름밤, 매화는 우물가에서 족대를 올렸어요. 은빛 달붕어 한 마리, 손바닥만 한 크기,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붕어 옆에 가느다란 풀줄이 매여 있었어요. 누군가 이 붕어를 낚아놓고 잠시 묶어둔 겁니다. 임자 있는 물건. 매화는 잠깐 멈칫했죠. 하지만 1년 만에 볼까 말까 한 고기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미안하오, 나도 살아야 하니. 풀줄을 끊고 달붕어를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매화는 깨끗이 손질해서 맑은 국을 끓였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어머, 이게 무슨 맛이람?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몸속 깊은 곳까지 달빛이 스며드는 것 같은 기분.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화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프거나 불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에 몸이 잔잔하고 포근했죠. 마치 보름달을 품은 것처럼.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매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 혼자 사는 과부가 애를 낳았으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을까요? 하지만 매화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급했으니까. 아이의 이름은 선을. 달밤 바람이 서늘하여 얻은 아이다. 선을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평범한 아이였어요. 달붕어에게서 태어난 신비로운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이웃집 아이처럼. 세월이 흘러 서늘이 18살이 되던 해. 혼례를 앞두고 서늘은 홀로 신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부는 윤초라는 이름의 처녀였습니다. 우물가 바위를 돌아서 길을 가는데 길 한가운데 여우가 앉아 있었어요. 꼬리가 새, 눈이 푸른 여우. 서늘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여우가 입을 열었죠. 서늘아, 바람을 핥듯 낮은 목소리. 보름밤에 내가 낚아올린 달붕어를 내 어미가 삶아 먹고 너를 얻었다. 빚을 갚아라. 오늘 내 목숨을 내라. 서늘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달붕어가 여우의 것? 그럼 자신은 뭡니까? 훔친 물고기로 태어난 빚쟁이. 하지만 서늘은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쁜 날은 혼례날이다. 오늘만은 보내라. 같은 길로 돌아오마.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라. 여우는 꼬리셋을 차례로 흔들며 생각했죠. 기약하느냐? 기약한다. 이 길 말고 돌아갈 길이 없다. 여우는 비죽 웃었습니다. 좋다. 오늘은 살려주마. 반드시 이 길로 돌아오너라. 여우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약속은 남았죠. 서늘은 신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어요. 하지만 서늘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침방이 마련되었지만 서늘은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숨만 계속 쉬었죠. 신부 윤초가 물었어요. 이런 날에 무슨 근심이요? 서늘은 여우와의 일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윤초는 조용히 들었어요. 놀라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단단해졌죠.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소. 다음 날 아침, 신부 윤초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어제 여우를 만났던 바로 그 길. 두 사람은 옷을 바꿔 입었어요.
서늘은 비녀를 꽂고 윤초의 적삼을 입고 윤초는 갓을 쓰고 남빛 도포를 걸쳤죠. 윤초가 말을 타고 앞서 가고 서늘은 보따리로 얼굴을 가려가며 처녀처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우물가 바위에 이르자 역시나 여우가 나타났어요. 구름처럼 소리 없이. 서늘은 어디 갔느냐? 너는 왜 남자 옷을 입고 있느냐? 윤초가 말을 세우고 내려섰습니다. 여우야, 만일 내 서방을 잡아먹으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여우가 대답했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약조를 받았다. 내 오늘 서늘을 반드시 잡아먹겠다. 윤초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내 마음은 알겠다. 허나 내 처지도 봐 주어라. 난 어제가 톤살을 올린 몸인데 내 서방을 잡아먹더라도 나 혼자 살아갈 방도라도 주고 가라. 여우는 코끝을 실룩이며 비죽 웃었어요. 호, 서방 목숨은 벌써 포기했다는 말이냐? 당돌하구나. 그러고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계집이로다. 조차 기다려라. 여우는 숲으로 사라졌다가 잠시 뒤 뭔가를 물고 돌아왔어요. 작은 호리병, 검푸른 세개박으로 만든 호리병. 거기에 구멍이 3개 뚫려 있었습니다. 각 구멍마다 밀랍 마개가 박혀 있었고 병목에는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죠. 여우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삼공호리병이다. 첫째 구멍을 열고 병을 한 번 기울이면 쌀이 흐르고, 둘째 구멍을 열고 2번 기울이면 돈이 흐른다. 너 혼자 살기엔 넉넉할 것이다. 윤초는 병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3번째 구멍은 어디에 쓰느냐? 여우의 눈이 가늘어졌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윤초는 미소를 깊게 지었어요. 알아야 잘 쓰지 않겠느냐? 여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코로 병의 빈 칸 구멍을 톡 건드리며 낮게 답했죠. 그 구멍은 버릇없는 것을 문 밖으로 쫓는 구멍이다. 쓸일 없다. 그러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초가 움직였어요. 3번째 마개를 엄지와 검지로 뽑아 들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버르장머리는 밖으로 사라져라. 그 순간 병 속에서 싸늘한 바람이 확 불어나왔어요. 애군을 물리치는 소금기 가득한 바람. 여우의 털이 거꾸로 섰고 몸이 모래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새꼬리 여우가, 푸른 눈의 여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서늘은 그제야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죠. 난 또 아내가 날 팔아 살길 찾는 줄 알았소. 윤초는 호리병을 서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살길은 머리에 있었지. 남편을 파는 데 있지 않소. 그들은 신랑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리병을 가지고요. 처음엔 신기해서 매일같이 써볼까도 생각했어요. 쌀도 나오고 돈도 나오는데 뭐하러 고생하며 살겠습니까? 하지만 2 사람은 절제했죠. 첫째 구멍, 둘째 구멍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한 만큼만. 3번째 구멍은 더더욱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초여름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서늘이 뒷산에서 붉은 오디를 따왔습니다. 색시 윤초에게 주려고 손에 올려주다가 어쩌다 열매 하나를 떨어뜨렸죠. 마당 귀퉁이에 수탈기 냉큼 달려와 쪼아 먹었어요. 그런데 수탈기 몇 걸음 못 가서 목을 비틀고 쓰러졌습니다. 죽었어요. 2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디에 독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여우의 원념이 남아 있었던 거죠. 윤초가 중얼거렸어요. 원념은 바람처럼 쉬이 가시지 않는 법. 여우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복수하려는 마음, 해코지하려는 마음. 그게 오디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윤초는 결심했어요. 호리병의 세 번째 구멍을 다시 살짝 열고 문지방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남의 집 복을 헐어 들어오려는 마음이 있거든. 바람아 발뒤꿈치를 밀어 밖으로 내보내라. 바람이 대답하듯 기왓장 사이로 서늘한 소리가 스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쌀 구멍은 배고픈 날, 돈 구멍은 빚진 날, 세 번째 구멍은 내 마음이 버릇없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호리병 같지 않나요? 배고플 때 열어야 할 구멍이 있고 돈이 필요할 때 열어야 할 구멍이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세 번째 구멍입니다. 내 안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내 안에 버르장머리 없는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버릇없는 마음을 쫓아내는 구멍.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